서울 메가시티는 한마디로 서울 확장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과밀화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확장이 아니라 학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가 과연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김포다운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생산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당시에 인접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에는 비판적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시장이지만 당시에는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박형준 비서관은 특별시, 광역시가 인근 시군과의 통합으로 확대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서울로 김포가 편입될 경우에 김포시에 있는 경기도 산하 기관과 보유 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로 넘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존속을 하게 됩니까? 지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김포에 지금 그 환경에너지진흥원 하나가 있는데 임차 건물을 쓰고 있어서 아마 규속 문제는 뭐 생기지 않을 거고요. 지방자치법 8조 규정에 따라서 승계가 되는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지사님께서 보시는 이 자료는 김포시가 발행하는 홍보지입니다. 천만도시 서울회복. 이거는 경기도 김포가 주체가 아니라 서울이 주체가 되는 걸 김포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안 항구를 품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왜 김포시정 홍보지에서 서울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민 여론이 호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표역 시행령 구조를 보면은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 억제 권역이고 김포시는 성장 관리 권역입니다. 만약에 김포구가 됐을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금지되고 과밀 부담금도 또한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잔여물령이 고갈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지역의 신규 택지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또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뭐 등록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양도소득세 세율이 감면되는 게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사님, 김포가 서울시에 자주가 됐을 때 이런 규제와 중과세를 상쇄할 만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과 자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것 불과 몇 달 만에 어떠한 절차와 의견 수렴 없이 뒤집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탄. 두 번째는 경기도의 변방에서 서울로 된다고요? 김포가 경기도의 변방입니까? 저는 그것은 정말 지사로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 입장에서도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단 한 번의 어떤 김포시나 경기 북부를 위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그저 일부 인접한 주민들의 자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 쇼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메가시티는 한마디로 서울 확장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과밀화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확장이 아니라 학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가 과연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김포다운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생산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특별조정교부는 어느 때 교부가 되고 있습니까? 어느 사업에? 특별조정교부는 저희가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지역개발 사업과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수요가 있을 적에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만약에 시군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또는 성질과 달리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혹시 절차가 있습니까? 모든 특조금과 관련돼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에서 검토 승인한 뒤에 시군에서 사업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도 변경서를 도에 제출하고 도가 신청사항을 검토해서 승인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군이 도의 용도 변경 신청 없이 승인 없이 특별 조정보금이나 교부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사님? 제가 취임해서는 뭐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가 특조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교금 일부 환수 조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시군의 특별 조정 교부금이나 조정 교부금이 배부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 계획대로 잘 집행됐는지 경기도가 앞으로 체크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미 시작을 했고 3월 중순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연수막이나 또 어떤 슬로건 말을 하냐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 교육의 질과 교육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냉정하게 경기도의 교육 정책 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일단 공교육 영역에서는 서울보다 저는 경기도 교육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서울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경기도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아마 머지않아서 이 효과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 면에서의 성장으로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사람의 말처럼 목련이 피는 봄에 서울시 김포가 됐을 경우에 김포시 일부 읍면에 적용되던 대입에 있어서 농어촌 특례 적용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시군 편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정리가 되게 되죠. 최근에 경북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될 때 이 전례에 따르면 읍이나 면으로 돼 있는 이 농어촌 지역의 그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유지되도록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는 뭐 원칙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 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관련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 내 자산 관련인데 44조 원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요. 물론 학교 포함입니다. 근데 그 중에 김포시에 있는 자산이 1조 6,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교육청 소관이요.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께도 질의를 드렸겠지만 지방자치법 8조에서 이관되는 자치단체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김포 교육도서관이 있고 경기도 김포 학생 야영장도 들어 있습니다. 단순 네. 학교 시설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서울로 그냥 무상 귀속이 될 위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는 아마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부 그렇게 넘기고 마는 건지 과거에 인천하고의 강화도를 편입할 때 사례를 보면 거기에 소재해 있지만 학생교육원은 그대로 또 지금도 도교육청에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연고권을 주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1월 24일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요. 김포 마산동에 위치한 솔토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고3 학생들의 경우에 수업 결손이 없도록 대면 수업을 어디 장소를 구해서라도 이건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에 이 공간이 있어서 일단 고3의 경우에는 수업 결손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경우에는 공간 문제 때문에 일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겸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교육청 건물이나 이러면은 법적으로 뭐 저희가 바로 그냥 개보수를 빨리 복구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불행히도 그 BTL 지금 건물입니다. 빌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과 학교와 함께 그 BTL 회사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화재 복구에 직접 경기도 교육청 실무부서 실국장이 네. 직접 주도하는 방향을 지금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아마 그 상대가 이제 BTL 그 사고 그래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만 이게 아마 하기가 좀 버거울 겁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밀착해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좀 협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화재 복구 기간을 좀 산정한 걸 잠깐 봤습니다. 예, 계획상으로는 5월 25일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 일정표도 네네 맞습니다. 교육감님께 부탁드린 너무 대로 그런 게 늦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려울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은 뭐 5주 내에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네네. 최대한 빨리 작업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솔토 고등학교와 지금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운유 고등학교의 거리입니다. 학교 거리가 직선으로 한 2.8km 되고요. 도보로는 46분. 솔토 고등학교에서 운유고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운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교육감 생각 필요하다고 어떻습니까? 생각합니다. 예, 통학버스 문제에 대해서도 요청이 현재에서는 없지만 전 통학버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하다면 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럼 이게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교육 재난 상황으로 봐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이런 시각에는? 근데 이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도 조사기관에서도 이걸 밝혀내지 않고 이제 있는지 물리적인 화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예, 교육적으로는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적으로는
정말 큰일이죠. 지금 고3 학생들의 경우 그래서 우선 대면 수업을 아무래도 해야 여러 가지 네, 네. 그 입시 준비도 하고 하니까 최대한 또 차질 알겠습니다. 없도록 수업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